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천과 충청, 전남 등 전국 곳곳에서 때 아닌 가을 벚꽃이 포착됐습니다. 지난달까지 이어진 역대급 폭염과 열대야로 벚꽃나무가 개화 시기를 혼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국내 사망자 4명 중 1명꼴로 암으로 사망해 암이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심장질환과 폐렴으로 인한 사망이 많았는데 10대부터 30대 사이에선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았습니다. 국제공동연구진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초파리의 뇌 전체 신경 지도를 처음으로 완성했습니다. 초파리는 인간과 유전적 공통점이 많아 의학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데 이번 성과는 치매 등 뇌질환 연구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시각장애인과 함께 움직이며 전시회 관람을 돕고 성우처럼 작품을 설명해주는 로봇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자율주행과 햅틱 기술 등이 적용됐는데 기술 고도화를 거쳐 내년에는 과학관에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이제야 제 날씨를 찾았나 싶은데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때 아닌 가을 벚꽃이 핀 겁니다. 추석 폭염이 나타날 정도로 늦더위가 길게 이어져 역대 가장 더웠던 9월로 기록됐는데 이런 기후 변화 때문에 생체 시계가 어그러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앙상한 가지 사이로 새하얀 꽃이 수줍게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나무를 장식한 건 단풍도 열매도 아닌 봄에 피는 벚꽃입니다. YTN으로 제보된 가을 벚꽃 사진인데 인천과 충청, 전남 등 곳곳에서 9월 중순 이후부터 최근까지 촬영됐습니다. 처음이에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논산입니다. 충남 논산. 신기하기도 하고 벚꽃이 막 가을에 피니까. 잠시 쌀쌀한 날씨가 찾아왔지만 올해 9월 말까지 30도에 육박하는 이례적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계절을 착각한 가을 벚꽃이 개화한 겁니다. 특히 지난달은 역대 가장 더운 달로 기록될 정도로 기온이 높았는데 이렇다 보니 나무도 기후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로 개화 시기를 혼동했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늦게까지 굉장히 폭염이라든가 열대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 나무들이 스트레스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원래 이 나무와 생체 시계가 적당한 때 벚꽃이 피어야 되는데 봄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무너진 거죠. 지난해에도 가을철 늦더위가 길게 이어지면서 일부 해안 지역에서 가을 벚꽃이 개화했고 길가에는 초록 단풍이 낙엽인 상태로 수북이 쌓이는 풍경이 연출됐습니다. 2020년에는 덥진 않았지만 잦은 태풍으로 벚꽃 생체 시계에 이상이 생겨 꽃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첫 단풍의 빈자리를 때 아닌 가을 벚꽃이 채우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앞으로 기후변화로 이 같은 이례적 현상이 더 자주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설악산에서 올해 첫 단풍이 시작됐습니다. 단풍 시작은 산 전체가 정상에서부터 20%가량 물들었을 때를 말하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나흘, 평년보다는 엿새 늦게 시작됐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단풍이 늦게 물든 건 9월 중순 이후 속초의 최저기온이 17.6도, 설악산이 11.6도로 평년보다 1에서 2도가량 높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단풍은 설악산을 시작으로 10월 18일쯤에는 북한산에, 24일에는 내장산에도 물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단풍 절정은 산 전체의 80%가량이 물들었을 때로 보통 단풍이 시작되고 20일가량 뒤에 나타납니다. 지난주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초대형 허리케인 헐린의 영향으로 숨진 사람이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헐린은 지난 50년간 미국에서 카트리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희생자를 낸 허리케인으로 기록됐습니다. 윤현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대형 허리케인 헐린이 핥히고 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홍수와 산사태가 잇따르면서 도로 곳곳이 끊겼습니다. 통신까지 두절되면서 구호 물품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헬기로 겨우 구호품이 전달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Just this valley through here is decimated. And I think the one thing that stands out the most is even after it had been several days since it had happened, there still was no aid here at all. So we were some of the first people. 플로리다와 조지아 등 미국 남동부 6개 주를 강타한 헐린의 영향으로 숨진 사람이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1,400명에 가까운 희생자가 발생한 이래 가장 큰 피해입니다. Well, I haven't seen anything like it. It's certainly different than any that I've seen before. We've had flooding, we've had tornadoes, but we haven't had flooding like this. 헐린으로 인한 사망자 절반 이상은 100년 만에 최악의 홍수 피해를 입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발생했습니다. 수색과 구조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많은 주민이 실종되거나 고립된 상태라 피해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틀 연속 플로리다주와 조지아주의 허리케인 피해 지역을 방문해 희생자 가족을 위로하고 이재민들에게 신속한 복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나사 태양역학천문대가 이번 태양 주기 가운데 가장 강력한 X9등급 태양 플레어를 촬영해 공개했습니다. 나사는 현지 시간 3일 발생한 플레어를 2개의 자외선 파장으로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양 플레어는 태양에 뒤틀린 자장에 축적된 에너지가 갑자기 방출되는 현상입니다. 지구 전체에 걸쳐 전파를 두절시키고 대기권 상층부에 장기간 복사 폭풍을 일으키는 대형은 X급으로, 중간급은 M급으로, 지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작은 것은 C급으로 분류됩니다. 지난 2월에는 X6.3 등급 플레어가 포착됐습니다. 칠레 이스터 섬과 남반구 일부 지역에서 금반지 모양으로 태양의 가장자리만 보이는 금환 일식이 관측됐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일 오후 아르헨티나와 칠레에 걸쳐 있는 파타고니아 상공에서 태양과 달, 지구가 일렬로 늘어서면서 태양이 달에 가려지는 일식이 일어났습니다. 아르헨티나 당국은 파타고니아의 청명한 날씨 덕분에 일식의 진행 상황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일식을 직접 보기 위해 파타고니아로 온 수백 명의 관광객은 서로 포옹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면서 우주쇼를 만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거대한 모아이 석상으로 유명한 이스터 섬에서도 금환 일식이 관측됐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문화예술 체험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시각장애인들의 전시 관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로봇을 이용해 개인 맞춤형 관람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임늘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각장애인이 영화나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를 제대로 즐기려면 청각 자료가 필수입니다. 특히나 대사가 없는 장면은 이해가 어려운데 이때 화면 해설 작가가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줍니다. 장면을 생생하게 풀어낸 글을 성우가 읽어주면 작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아빠가 기주 등에 업힌다. 엄마와 진주가 양 옆에서 아빠의 다리를 한쪽씩 잡는다. 기주 가족이 그 상태로 내달린다. 하지만 청각 자료가 없는 전시의 경우 시각장애인들은 해설사 일정에 맞춰야 해 관람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시각장애인이 걷는 속도에 맞춰 움직이면서 화면 해설 성우처럼 전시를 설명해주는 로봇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핵심은 시각장애인들이 손끝으로 로봇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느끼게 해주는 햅틱 피드백 시스템입니다. 자율주행 로봇에 햅틱 디바이스를 부착해 전시장에서 작품이나 사람과 부딪히지 않고 편안한 관람 경로를 안내하는데 주행 속도도 개인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햅틱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속도를 증가시키고 이제 줄어들게 할 수도 있고요. 같이 로봇 뒤쪽으로 이렇게 그 경로를 안내를 해줘서 안전하게 이 내비게이션 할 수 있는 기술을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광주 세강학교에서 실증 시험을 진행했으며 앞으로 기술 고도화를 거쳐 내년에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시각장애인 맞춤형 전시 관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시각장애인들이 문화해설사라든지 박물관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을 통해서만 그 관람이 가능했는데요. 시각장애인 스스로 능동적으로 이제는 관람할 수 있겠다라는 좀 기대감을 갖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전시와 같은 문화 관람에서 소외됐던 시각장애인들이 첨단 로봇 기술의 도움을 받아 장벽 없이 문화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가축들을 질병으로부터 예방하고 농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지능형 축산, 이른바 스마트 축산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정부가 스마트 축산 보급 확대를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우수 사례 발굴에 나섰습니다. 이상공 기자입니다.
소 귀마다 빨간색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체온 변화와 먹이 섭취량 등 생체 정보를 수집해주는 장비로 소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 측정해줍니다. 이를 통해 맞춤형 관리가 가능해지면서 번식 성공률은 20% 이상 올랐고 질병으로 죽는 소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새끼돼지 출하를 전문으로 하는 이 농장은 중앙집중 환기 시스템 등을 도입해 악취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온도와 사료 공급량 등 각종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의 사육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 보니 농가 수익도 크게 늘었습니다. 현장에 안 가고서 미리 파악하고 변경하다 보니까 사람은 더 편해지고 수익은 더 올라가요. 실수를 안 하니까. 수익을 극대화시키려면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편해야 돼요. 스마트 축산 국내 보급률은 20%를 조금 넘는 수준. 정부가 스마트 축산 보급을 확대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우수 사례를 찾기 위해 경진대회를 열었습니다. 가축 폐사율을 줄일 수 있는 상용화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사육 전략 등이 현장에서 선보였습니다.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발된 7개 팀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 사례들을 농가에 보급하고 추가 상용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축산을 좀 더 고도화시키려고 합니다. 축산 지구 중심으로 그 생활 환경과 축산업이 조화로운 환경 속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또 스마트 축산 경험이 있는 청년들을 홍보단으로 위촉해 초보 축산인의 조기 정착에 도움을 줄 방침입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지난해 사망 원인으로 암이 1위를 기록한 가운데 40대는 유방암, 50대는 간암, 60대 이상은 폐암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35만 2,511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428명 감소했습니다. 3대 사망 원인은 암과 심장질환, 폐렴 순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사망의 41.9%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사망자의 24.2%가 암으로 사망해 전년 대비 2.5%가 증가했습니다. 폐암과 간암, 대장암, 췌장암, 위암 순으로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연령대별로는 40대는 유방암, 50대는 간암, 60대 이상은 폐암 사망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연령대별 사망 원인은 10대에서 30대는 고의적 자해가, 40대부터는 암이 1위로 나타났습니다. 고의적 자해 사망률은 10만 명당 27.3명으로 1년 전보다 8.5% 늘었는데 60대와 50대, 10대 순으로 증가했습니다. 60대와 50대 자살률은 코로나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며 늘어난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습니다. OECD 국가 간 연령 표준화 자살률과 비교하면 한국은 24.8명으로 OECD 평균 10.7명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간 유전자의 70%를 공유하는 초파리 뇌의 전체 지도가 완성됐습니다. 지금까지 애벌레의 뇌 지도가 완성된 적은 있었지만 이 정도로 복잡한 생물의 뇌가 낱낱이 파헤쳐진 것은 처음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초파리 성체의 뇌 지도입니다. 길이가 1mm도 안 되는 깨알보다 작은 뇌지만 뉴런 13만 9천여 개, 시냅스 5천만여 개가 숲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초파리의 시신경부터 각종 호르몬을 생산하는 내분비까지 뇌 구석구석을 3D 지도로 완성했습니다. 인간 유전자의 70% 정도를 공유하는 초파리는 사람처럼 술이나 커피에 반응하고 짝짓기를 위해 노래도 부릅니다. 태어나고 죽기까지 2주가 채 걸리지 않아 의학 연구에서 특히 중요한 실험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전체 뇌지도가 완성된 생물은 있었지만 예쁜 꼬마 선충의 뉴런이 302개, 초파리 애벌레 뉴런이 3천여 개로 뇌 구조가 훨씬 단순했습니다. 이번 초파리 커넥텀의 완성으로 감각, 지능, 기억, 행동 제어 같은 뇌기능의 기초를 이해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본 장면을 뇌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단맛을 느끼면 왜 먹으려 하는지 이런 질문들을 커넥텀의 도움을 받아 연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18년 전자현미경으로 촬영한 고해상도 초파리 뇌사진 2,100만 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작은 퍼즐을 조립하듯 뉴런과 시냅스를 추적했는데 사람 혼자 했다면 5만 년이 걸렸을 분량입니다. 플라이와이어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연구자 수백 명이 수정하고 결과를 공유해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AI는 사실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사람들이 일일이 수정 과정을 거쳐야 돼요. 플라이와이어라는 툴이 그 수정을 가능하게 하는 툴이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 명의 접속자가 접속을 해가지고 수정이 가능하게 만드는 툴인데 그게 시작한 게 2019년이에요. 인간의 뇌는 뉴런 860억 개, 시냅스 100조 개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네이처에 실린 이번 연구는 치매를 비롯한 뇌 질환을 이해하는 밑바탕이 될 전망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정부가 더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며 의료계를 향해 여야 의정협의체 등 대화에 나서달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 7개월 동안 이어져 온 갈등을 이제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회복이고 그 첫걸음은 대화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료계가 여야 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 참여해달라면서도 전제 조건이나 미리 의제를 정하지는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준다면 2026년 의대 정원도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대 의대가 정부의 불허 방침에도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승인한 가운데 이미 1학년 가운데 2학기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의대 의예과 1학년 142명 가운데 올해 2학기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은 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예과 2학년의 경우 16개 과목 가운데 14개 과목에서 아무도 수강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올해 2학기 등록금은 1학년 31명, 2학년 33명이 납부해 일부 등록금을 낸 학생들조차 대부분 수강 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정 갈등이 불거진 이후 올해 소아암의 수술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전국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에서 수술한 소아암 환자 숫자는 45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한 해 전 같은 기간 수술받은 591명보다 24% 줄어든 수치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장 규모가 큰 이른바 빅5 병원에서 1년 사이 소아암 수술 환자 수가 32% 줄었고 상급 종합병원 전체로 보면 27% 감소했지만 종합병원, 병의원은 39명에서 47명으로 20% 증가했습니다. 희귀 질환으로 수술받은 환자 역시 같은 기간 1,800여 명으로 1년 전에 2천여 명보다 13% 감소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건강정책 전문가가 스마트폰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해악이 커지고 있다면서 각국이 스마트폰을 담배처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WHO 유럽 지부의 국가건강정책 시스템 책임자인 나타샤 아조파르디 무스카트는 최근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스마트폰 사용으로 파생되는 문제적 행동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무스카트는 연령 제한과 가격 통제, 금연구역 설정 등의 조치가 담배 규제에 효과적이었다며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기기의 유해한 사용을 억제하는 방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정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한 것처럼 디지털 기기 사용의 적절한 장소가 어디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특정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장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 농식품 K푸드의 인기가 이어지면서 올 3분기까지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냉동김밥 같은 쌀 가공식품의 성장세가 두드러졌고 라면의 경우 중남미 시장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3분기까지 우리 농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9개월 동안의 수출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8.3% 증가한 약 9조 6,320억 원으로 1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품목별로 쌀 가공식품이 41.6% 증가했고 라면 역시 30% 가까이 올라서 과자류, 음료와 함께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쌀 가공식품은 2억 1,790만 불이 수출되며 지난해 연말 실적을 이미 넘어선 가운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쌀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고 최근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과 중국 대형 유통 매장에 입점했기 때문입니다. 라면 역시 멕시코 수출액이 122.6% 올라 2배 넘게 뛰며 중남미 시장에서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남미까지 미주 지역의 라면 수출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지 소비자들의 면과 매운맛에 대한 수용도가 높고 현지화 전략에 따라 영업력을 확대함에 따라 매운 라면을 중심으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와 포도 같은 신선식품의 수출이 0.6% 떨어지며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작황이 나빠 물량이 부족했던 영향인데 기후변화로 앞으로 공급 상황을 장담할 수 없어 지속적인 K푸드 성장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우리에게 당연한 화장실. 하지만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수원시와 세계화장실협회가 전 세계 개발도상국 곳곳에 공중 화장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세현 기자가 라오스를 현장 취재했습니다. 라오스 비엔티안에 있는 와시므앙 사원입니다. 하루 수백 명씩 찾는 관광 명소인 이곳 한쪽에 대한민국 국기가 걸려 있습니다. 수원시와 세계화장실협회가 준공한 공중 화장실입니다. 열악해 폐쇄됐던 기존 화장실을 새로 단장했습니다. 세계화장실협회는 2007년 설립돼 66개국 정부기관 등이 함께하고 있는 국제 비정부기구입니다. 화장실이 부족하고 위생 환경이 열악한 개발도상국에 공중 화장실을 짓는 희망의 화장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화장실로 수인성 질병을 줄이고 세계인의 보건, 위생 수준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절반이 화장실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중에 5억 명은 노상 배변 활동으로 화장실 문화를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또 위생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세계화장실협회가 노력하겠습니다. 화장실에 대한 수원시의 관심은 20년 전쯤부터 시작됐습니다. 고 심재덕 전 수원시장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공중 화장실 선진화를 추진했습니다. 자신의 집을 허물고 양변기 모양을 본뜬 화장실 문화 전시관을 짓기도 했는데 이른바 미스터 토일렛이라는 별칭까지 얻었습니다. 화장실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기술 그리고 정보 교류를 통해서 세계가 같이 공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다 한 단계 높은 올바른 화장실 문화의 세계 보급을 위해서 지역을 넘어 세계에서도 화장실 문화를 선도하는 지자체가 되겠다는 수원시의 노력은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졌고 2008년 가나 쿠마시 나이메니타운에 1호 공중 화장실 설치를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어느덧 50번째 수원 공중 화장실 설립을 기록했습니다. 언급을 꺼리는 화장실이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공간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이루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앞서 깨알보다 작은 초파리의 뇌를 3D 지도로 완성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 작은 생물의 뇌 신경 지도가 중요한 건 유전자의 70%가 사람과 같고 인간 유전 질환의 4분의 3은 초파리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작고 보잘것없이 여겨지던 초파리 덕분에 치매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뇌 질환을 극복한 세상이 곧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